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36살의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독립해서 현재 제 사무실을 꾸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랴, 초등학생인 아이 돌보랴, 매일매일이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주변에서 자기 관리 잘한다, 군살 하나 없이 늘씬하고 멋지다 라는 칭찬도 잘 듣습니다. 사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거의 매일같이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또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니 오히려 이혼 전보다 더 스스로를 가꾸고 초라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신경 쓰는 삶을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고요. 저는 7년 전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을 했을 당시만 해도 제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신감 없고 주눅들고 우울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자괴감만 많이 느끼던 사람이었죠. 가만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나름 당당하고 밝고 활기찼는데 결혼하면서 많이 주눅들고 자신감이 없어졌던 것 같거든요. 결혼 전 저는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격적으로도 밝고 활발했어요. 취미로 하는 운동도 많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편이었죠.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첫 만남부터 저한테 반했다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남자의 첫인상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제가 너무 좋다고 지극정성이었고 저를 공주 대접해주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그런 공주 대접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줄 수도 있구나 신기하더라고요. 연애 기간 동안 그 남자의 지극정성을 보면서 결혼도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1년 뒤쯤에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남편의 근무지 이동이 결정되었어요. 제가 원래 살던 곳에서부터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지사로 가게 되었으니 꽤 먼 곳이었죠. 저는 직장도 있고 또 근처에 친정 부모님도 계셨기 때문에 살고 있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시댁에서나 남편도 따로 사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무조건 따라가라고 하셨죠. 물론 저도 신혼인데 따로 살고 싶지는 않았기에 결국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지역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낯선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지에 혼자 있어도 씩씩하게 아이를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우울증이 심하게 왔거든요. 산후 우울증은 누구나 겪는 거라고 경미하게 오거나 강하게 오거나의 차이라고 듣긴 했고 막연하게 저는 가볍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도 성격이 밝고 단순하고 낙천적인 편이었으니까 우울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몹시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산후 우울증이 오고 나니 저는 제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병증이 심했습니다. 늘 무기력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그냥 제 몸뚱아리 하나도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품에 있는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졌고 또 제 스스로가 쓰레기같이 느껴지고요. 우울증만큼 저를 힘들게 한 건 불어난 몸도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살도 많이 쪘고 임신성 당뇨기가 있어서 고생을 꽤 했거든요. 아이 낳으면 찐 살은 어느 정도는 빠진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요. 찐 건 20kg가 넘는데 빠지는 건 끼케야 4, 5kg가 전부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으로 기력은 없고 허리에 손목도 너무 아프고 살은 있는 대로 찐 데다 온몸은 다 튼 살로 뒤덮이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달라진 제 모습이 낯설고 슬펐습니다. 무엇보다 우울증으로 힘든 데다 곁에 의지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바쁘다고 했고 거기에는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도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되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병원을 다니던지 좀 노력을 해보라 하더군요. 하지만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어떤 노력도 버겁습니다. 제가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게 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돌봐주고 저도 돌봐주고 같이 병원도 다녀주셨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친정엄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살아나 있을까 모르겠을 정도로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만 믿고 내려가자고 했지만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몹시 소홀했습니다. 남편은 집에도 매일같이 늦게 들어왔고 아이가 울어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밤에 아이가 우는 게 신경 쓰이고 거슬린다면서 아예 다른 방에서 자기도 했죠. 분명히 임신했을 때만 해도 남편은 너무 다정하고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듯이 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 다른 사람처럼 변하더군요. 연애할 때 그렇게 저 좋다고 쫓아다니고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했을 땐 언제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아예 달라졌고요. 남편의 그런 행동과 달라진 마음 때문에 제 우울증은 한층 더 심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맘때 엄마가 집에 계시면서 아이를 좀 대신 봐주셨고 저도 병원 다니고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 우울감이 훨씬 나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장모님 불편하다는 핑계로 더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엄마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서방은 어떻게 매일같이 늦니? 항상 9시, 10시 이때 들어오는 것 같다. 일이 그렇게 많아? 뭐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이사 오기 전에도 그랬어? 그땐 안 그랬지. 6시 칼퇴하고 7시 되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이쪽 지사로 오고 나서 너무 바쁘다고 그러는데 뭐 어쩌겠어. 아휴, 너도 너지만 고서방도 일을 저렇게 매일같이 늦게 하면 몸이 나만 하려나 모르겠다. 저번 주에는 주말 출근도 했지? 그 회사는 뭔 사람을 그렇게까지 부려먹는다니. 월급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진영이가 아빠 얼굴도 구경 못하겠어. 오죽하면 저번에 고서방이 진영이 안 왔는데 진영이가 자지러지게 울더라.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러게. 낯선가 봐. 아빤데도. 아휴. 저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보살펴 주시는 엄마한테도 죄송하고 혼자 지내는 아빠한테도 죄송하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솔직히 남편에 대한 원망도 없지 않아 자꾸만 들더라고요. 막말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주말부부로 사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랑 같이 아이 좀 보고 육아휴직 끝나면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복직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내려가야 된다고 신혼기간에 주말부부가 말이 되느냐면서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저를 그렇게 닥달하셔서 내려왔는데 제 기분은 꼭 여기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논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이 그만큼 바쁘다는데 어쩌겠나요. 오히려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이 더 힘들 테죠.
그렇게 저는 남편을 이해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 너무 황당한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 예방접종을 맞추러 병원을 가려 했는데요. 자부담을 해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었는데 남편 동네 쪽에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맞추면 엄청 싸게 맞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멀지도 않은 데다 영유아 검진도 해야 되니 이번에는 거길 가봐야겠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그 동네로 운전을 해서 갔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이나 기다려서 접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접종 다 마치고 영유아 검진까지도 다 하고 나오니 어느덧 6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마침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는 거다 보니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회사 쪽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전화를 걸었죠. 왜? 어디야? 회사지, 어디긴. 오늘도 야근? 당연하지. 그래도 저녁은 먹잖아. 나 여기 근처에 보건의료원 왔는데 저녁 혹시 같이 먹을래? 아니, 나 동료들이랑 그냥 뭐 시켜 먹기로 했어. 남편은 엄청 툭툭거리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귀찮다는 듯이요. 그 말투에 저도 기분이 좀 상했죠. 알았어. 근데 좋게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짜증내듯이 말해 매번? 회사 일로 바빠 죽겠는데 팔자 좋게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러고 있으니 그렇지. 알았어. 왜 짜증이야. 요즘 진짜 짜증 많이 부리는 거 알아? 몰라. 일단 끊어. 바빠. 어찌나 그렇게 바쁘신지. 비꼬지 마.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개고생하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더 불쌍하다고 한마디 쏘아 붙이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더니 제 대답은 미처 다 듣지도 않고 회 끊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다 싶고 부글부글했죠. 그런데 마침 아이가 뒤에서 우는 겁니다. 가만 보니 입에 물고 있던 쪽쪽이가 빠졌더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뒷좌석으로 가서 아이도 좀 달래고 빠진 쪽쪽이도 다시 물려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한번 울면 울음이 잘 안 그쳤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서 한참을 토닥토닥 달래줘야 했어요. 아이는 겨우 진정이 됐고 저는 아이를 다시 카시트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시동을 걸려는데 제 앞에는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남편이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을 살짝 핸들 쪽으로 내리듯이 숨었죠. 남편은 저에게 분명 야근을 한다고 했지만 다급하게 차로 가더니 올라타는 게 보였습니다. 야근이라더니 취소가 됐나 생각하며 남편을 가만히 보는데 남편은 차에 타고도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차에 썬팅이 돼 있어서 잘은 안 보이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뭘까? 나한텐 왜 야근이라고 했을까? 왜 출발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걸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남편의 차로 누군가 다가가더라고요. 머리가 길고 깡마른 여자였죠. 그 여자는 주변을 살짝 보더니 재빠르게 남편의 차 조수석으로 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동료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기엔 그 여자가 너무 주변을 살펴보면서 몰래 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차는 곧바로 출발을 했죠. 야근이라더니 지금 거짓말한 건가? 저 여자는 누구고 어딜 가는 거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일단 홀린 듯이 남편의 차를 쫓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에 차가 워낙 많긴 했지만 그래도 서너 대 정도 앞에 남편의 차가 보이긴 했죠. 남편을 미행하는 제 가슴은 세차게 뛰더라고요. 정지 신호를 받고 기다리다가 곧 파란불이 떠서 출발하려는데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보니까 쪽쪽이가 또 빠졌더라고요. 아이는 울지 남편 차는 멀어져 가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결국 미행을 포기하고 차를 갓길에 세워둔 채
아이를 달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집에 계시던 엄마가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저는 멍한 기분으로 엄마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죠. 엄마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며 고서방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로 왜? 바쁜데 라고 오더라고요. 엄마에게 그 문자를 보여줬더니 엄마도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퇴근한 거 봤는데 뭐가 바쁘냐. 그 여자랑 놀아난다고 바쁘냐고 하고 쏘아붙이고 싶은 걸 엄마가 말려서 일단 참았죠. 회사야?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한참이나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뭔 일인데? 왜 전화 안 받아? 아, 무슨 일인데 그래. 회사인데 눈치 보게 자꾸 전화 받겠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참담한 기분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인간 바람 피는 건가 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 엄마도 남편과 제가 나눈 대화를 읽어보고 기가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일단 오해일 수도 있으니 나중에 고서방 오면 둘이서 대화를 좀 나눠보라고 하셨어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하셨죠. 그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잔다고 했고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시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진짜 야근이라도 하고 온 양 피곤해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아우, 피곤하다. 진영이 예방접종은 잘했어? 아까 왜 자꾸 연락했는데? 나 한참 부장님하고 심각한 대화 중이었는데. 그 부장님이 너랑 차 탄 그년이냐? 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나 사실 아까 주차장에서 전화한 거야. 당신 회사 주차장. 왔었다고? 그리고 당신도 봤어. 그 말에 남편 눈동자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날 봤다고? 나한테 야근이랬는데 차에 올라타는 것도 봤고 그 차에 어떤 여자가 타는 것도 봤어. 야근이라더니 어딜 갔다 온 거야? 그 여자는 누구고?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막 떨리더라고요. 내가 다 봤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줘. 저기 방에 장모님도 있고. 그럼 따라와. 그렇게 저는 남편과 작은 방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변명을 했죠.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동료 사이고 공장에 일이 있어서 같이 외근을 갔어. 아까는 회사라며. 가타부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지. 어쨌든 다 회사 일이니까. 정말 이러고 온 거 맞아. 그럼 당신 회사 동료 직원이라고? 그렇다니까. 공장 쪽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간 거고. 근데 그 직원이라는 여자는 왜 그렇게 주변 눈치를 보면서 와? 눈치는 무슨, 그냥 당신이 오해를 한 거지. 눈치 볼 게 뭐 있어? 남편은 회사 직원이라면서 그냥 일하러 외근을 같이 나간 거라고 우겼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직감상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오해라고 펄쩍 뛰고 저도 다른 증거는 없잖아요. 계속 남편을 몰아세울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 저한테 부쩍 관심을 가지고 제 건강 상태도 살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건강 상태를 살핀다기보다 제 눈치를 본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날 일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회사 직원이라고 해명도 했고 저도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
흐린 눈을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5, 6개월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다 알렸다면서요. 아이도 도를 넘겼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준비하던 참이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던 거죠.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너무 자기를 지치게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너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밝고 활발해서 좋았던 건데 결혼하고 나니 맨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도 집에 들어오기 싫고 너무 지친답니다. 임신 후 출산하고 지 하나 믿고 여기까지 따라 내려온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제가 어떤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고 그저 이혼만 했으면 하더군요. 저는 내 핑계 대지 말라고 여자 생긴 거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주차장에서 봤던 그 여자 솔직히 동료 직원 아니고 따로 만나는 여자 아니냐고 했죠. 남편은 저보고 의처증기가 있다면서 자기를 너무 숨막히게 한답니다. 자기는 바람 같은 거 핀 적 없고 그냥 저한테 정 떨어졌대요. 그게 이혼을 원하는 이유랍니다. 저랑 남은 인생 같이 살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갑갑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진영이는 생각 안 하냐고 했는데 애는 제가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양육비는 빠지지 않게 줄 거랍니다. 남편은 제 탓으로 돌리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저한테 들이댔던 것처럼 뭐에 하나 꽂히면 물불을 안 가리는 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말도 없이 외박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 후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는 것도 증거로 열심히 남겼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것에 대한 증거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도 잘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작정 그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아이를 대신 봐주기로 하셨고 저는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한 대 빌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 후에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제가 직접 쫓아보기로 했죠. 저는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남편의 퇴근까지 기다렸는데 며칠간은 그냥 곧바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남편이 퇴근을 했고 저는 남편을 천천히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차는 얼마 가지 않아 정차했고 거기서 한 여자를 태우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번에 제가 봤던 그 직장 동료라는 여자였죠. 머리가 길고 마른 여자요. 그럴 줄 알았다 싶어서 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차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근처에서 또 기다렸어요. 한참 뒤 남편과 그 여자가 나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차를 다시 따라갔습니다. 그 차는 어느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아마 그 여자의 집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 다 찍고 남편의 차가 그 오피스텔에 주차되어 있는 것도 찍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바람이 났고 그 상대 여자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며칠 더 미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또 남편의 회사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와 어디론가 가는 것을 따라갔죠. 그리고 어느 술집 주차장으로 갔고 저도 주차장에 차를 일단 댔습니다. 따라 들어가서 좀 찍어봐야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와 모자를 잘 쓰고 그 술집에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죠. 직원분에게는 그냥 혼자 왔다고 하고 구석진 자리로 안내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남편과 그 여자를 호시탐탐 지켜보았죠. 사진도 찍고요. 남편은 자리를 옮겨 그 여자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도 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기막힘으로 심장이 막 뛰었지만 심호흡하며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찍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제 쪽을 확 보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죠. 마스크를 쓰고 모자도 썼지만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알아본 듯 놀란 얼굴로 빤히 쳐다봤고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막 달려오더니 저를 붙잡더라고요. 뭐야? 당신 여기서 뭐해? 그렇게 남편이 저를 붙잡으니 술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손 놓으라고 그랬죠. 설마 나 찍은 거야? 그러더니 남편은 제 손에 있는 폰을 뺏으려고 했고 저는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제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났고 직원까지 놀라서 다가왔어요. 이거 안 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제 폰 뺏으려고 해요. 제 외침에 남편은 계속 제 폰을 뺏으려고 했고 직원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제 팔을 밀치듯이 확 놓았고 저는 그 바람에 뒤로 나자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옆 테이블에 부딪혔는데 테이블 위에 있던 어묵탕이 넘어진 제 머리 위로 확 쏟아졌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자리에 엎어져 있는 채로 어묵 국물 다 쏟아져 있고 남편과 그 여자가 앞에 있고요. 옆 테이블 분들이 괜찮느냐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비참한 꼴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 여자를 봤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픽 하고 비웃는 그 모습을요. 저는 그때 이성을 잃고 그 여자한테 달려들었고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말리려길래 남편 머리채까지 잡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밀치고 떠미는 와중에도 저는 그 여자 머리를 끝까지 놓지 않았고 그 여자가 꽥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한 행동인데도 기억이 뜨문뜨문 날 정도로 저도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정신 차려보니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오셨고 저 여자는 저 때문에 머리에 땜통이 생길 정도라면서 저를 고소하니 어쩌니. 그 모습에 저희 엄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람핀 주제에 둘 다 뻔뻔하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여튼 한바탕 난리였죠. 그 여자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했지만 저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남편을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모은 증거로 남편과 그 여자 상간소송도 진행했죠. 그 후 상간소송 소장도 받았는지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취하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저한테 거은 폭행 소송도 취하해 준대요. 저는 필요 없으니 너도 끝까지 가라. 나도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빨간 줄 그어봐야 정신 차릴 거예요? 상간소송은 빨간 줄 안 그이지만 이건 폭행이야. 라는데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는 지 머리채를 잡은 것도 아니고 남의 남편하고 바람난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가요?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소송 취하하라고 난리치는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내가 빨간 줄이 몇 개가 그이든 상간소송은 절대 취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진짜 독하다 독해. 무슨 덩치는 씨름 선수만 해가지고 사람을 쥐어뜯고 아줌마 깡패예요? 아줌마가 내 머리 당겨서 거기 땜통이 생겼다고. 아줌마 꼬라지 보니까 오빠가 왜 이혼하고 싶어 했는지 알겠어. 남편 마음 못 잡고 사는 거 그거 아줌마 탓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더라고요. 저보고 덩치가 씨름 선수만 하고 제 꼬라지가 어쩌고 하는데 남편 마음도 못 잡은 거 제 탓이라는데 뒷목이 확 땡기고 너무 기막힌 겁니다. 야, 너 이거 다 녹음돼. 이것도 다 증거로 넘길 거야. 유부남 꼬셔서 노란한 주제에 어쩜 이렇게 뻔뻔하니? 남 탓하지 말고 아줌마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요. 왜 나한테 난리야?
그런다고 오빠 아줌마한테 안 돌아가요. 필요 없어. 처자식 놔두고 그러고 다니는 쓰레기 나도 필요 없어. 네가 많이 걷었어라. 아들, 딸 줄줄이 낳고 평생 데리고 살아. 너네 아들은 지네 아빠 닮아서 불륜질하고 살 거고 너네 딸은 남편이 바람나서 내 심정 똑같이 느끼고 살 거다.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정말. 어디서 저주를 퍼부어? 상간소송 취하 절대 못해. 빨간 줄. 그래, 그이지 뭐. 남편이랑 놀아는 상간녀 좁혀다가 생긴 건데 부끄러울 거 없어 나는. 네가 부끄럽겠지. 난 부끄러울 거 없거든요? 그러면 너네 부모한테도 말하고 네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나중에 자식 새끼들 낳으면 다 얘기해줘라. 너랑 그 인간 어떻게 만났는지.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속이 끓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고 화가 나던지요. 저는 그때 그 통화까지 더해서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폭행건은 쌍방의 잘못인 데다 이유도 참작되어서 잘 지나갔어요. 대신 상간소송은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 여자 남편이 패소를 했죠. 저는 그 내용에 대해 그 회사의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두 년놈이 바람피웠고 나는 그걸로 이혼했고 그 둘은 상간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요. 결국 남편과 그 여자는 회사에서 손가락질 받다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밖에 없었던 결혼 생활이라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제 마음은 너무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과 그 상간녀는 재혼을 했다고 들었고 아이도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것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살 순 없었어요. 그것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하니 더 분통 터졌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에서만 주로 지내다 보니 피부는 푸석푸석, 머리는 어디까지 길어져 있고 살도 퉁퉁 불어나 있고 예전에 그 반짝반짝하고 꿈 많았던 저는 없어져 있고 우울한 몰골의 한 여자만 거울 앞에 서 있더군요. 저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먹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도 우울하게만 지내던 제가 달라지고 싶어하니 너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면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께는 지금도 참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살이 너무 많이 찐 탓에 건강도 정말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살부터 빼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일단 마음 먹고 살부터 빼기로 했어요. 한동안 안 했지만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보니 다시 운동도 시작하고 식단 관리도 했죠.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도 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뿐해지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취업 준비도 했습니다. 애가 있고 경력도 단절이 됐었다 보니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써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봉은 좀 적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가깝고 사장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 삶의 리듬을 되찾아가면서 저는 예전의 생기를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체력적으로 좋아지고 우울증도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호전됐고 저는 다시 활기차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그 남자랑 이혼을 한 게 불행이 아니라 다행인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최소한의 의리도 책임감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남편과 헤어진 건 내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잘한 선택이었구나 깨달은 거죠.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죠.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서 5년 넘게 일하다가 제 회사를 따로 차려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새로 차린 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조금씩 성과도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남편은 따로 아이를 보러 오지는 않았는데 그나마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는 편이었습니다. 저도 그 인간이 오지 않는 편이 훨씬 나아서 양육비만 제대로 보내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혼하고 7년 정도 지났을 즈음 남편이 아이를 보러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절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꾸 아이한테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저희 아이는 그래도 아빠인지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 어렸을 때 이혼한 거라 이혼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도 했고 저도 자세하게 말 안 해줬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절대 안 보여주고 싶지만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니 어쩌겠나요. 알겠다고 했고 남편이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얼싸안고 너무 많이 컸다면서 아빠가 미안하다면서 어쩌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이혼하고 7년 넘게 애 찾아와 볼 생각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슴 절절한 아빠 흉내내는 것이요. 전 남편은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미안해. 내가 안 나타나는 것이 애한테도 당신한테도 나을 것 같아서. 맞아.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애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당신한테 한 짓이 너무 미안하기도 해.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소린 거 아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싶더라고. 그리고 우리 진영이한테도 미안하고. 그래, 맞아. 당신 말대로 이제 아무 소용없는 소리네. 그나저나 당신 정말 많이 예뻐졌다. 나 당신 소식 자주 들어. 사무실 차렸다고. 진짜 대단하다. 누구한테 듣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내 소식 듣지 마. 불쾌하네. 진영이랑 시간 보내고 약속된 시간까지 데리고 와. 저는 그렇게 남편의 개수작을 칼 차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와서 저한테 다시 찝쩍거리려고 하는 게 너무 역겹더라고요. 그 후에도 남편은 아이 핑계로 저한테 수작 부리려고 했는데 저는 양육비 관련된 거 아니면 일절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이와 개인적인 연락을 해서는 아이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선물도 사놨다고 하고요. 아이도 너무 기대를 하고 좋아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아예 남남이고 제 입장에선 남편 놈 면상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아이에게는 아빠고 남편도 아빠로서 지 역할은 한다는 거니까 말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 놈과 아이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생일을 한다고 했고 저는 아이를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꾸 밥만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아이가 자꾸 엄마도 같이 생일 축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생일 축하만 하고 갈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그리고 같이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체험관에 놀러 간다고 했고 저는 갔다가 시간 맞춰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또 남편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거절했고 자꾸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혜인아, 내가 예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랑 진영이랑 셋이서 만나는 거 나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게 행복인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보세요, 고정수 씨. 그 여자랑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애도 있는 걸로 아는데? 나 사실 그 여자랑 이혼 생각해. 그 여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내가 그때 뭐에 씌웠던 것 같아. 그런 여자랑 내가 미쳤지.
라면서 그 여자 욕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저랑 애 버리고 집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선 저한테 그 여자 욕을 하며 이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와, 이 인간 진짜 한없이 가볍고 생각 없는 인간이구나. 핵폐기물 쓰레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아이도 못 만나게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야, 고정수, 너 말 다 했니? 갑자기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그 여자였습니다. 과거 남편의 상간녀이자 이제는 남편의 아내가 된 그 여자요. 전 남편도 저도 벙쪘죠. 가만 보니 그 여자는 전 남편을 미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 쪽으로 다가왔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줌마,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 남편한테 찝쩍거려요? 둘이 뭔 사인데?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여자 꼬라지가 7년 전 그때와는 아예 딴판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추레해진 모습으로 저한테 따지고 드는데 참 어이가 없었죠.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너 나 미행했냐? 그래. 그런데 뒤에서 전연하고 만나? 야, 고정수, 네가 인간이야?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뭐? 나랑 이혼을 하고 싶어? 그래, 네 집착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 네 낯짝만 봐도 소름이 끼쳐. 뭐야?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면서 둘이서 싸우는데 진짜 가관이었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아들 데리고 나가야겠다 싶어서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가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어딜 나가?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그래서 저는 그 여자 팔을 확 뿌리쳤습니다. 나 이혼했지. 너랑 저 인간하고 바람 펴서. 나 저 인간 얼굴만 봐도 토 나와. 너도 마찬가지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애 핑계대고 고만 찝쩍거리라고 네 남편한테 좀 전해줄래? 나도 역겨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고 이제는 우리 애도 못 보여줄 것 같거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고정수 씨, 상간녀랑 결혼까지 하고 애도 낳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이제는 제발 좀 가정에 충실하세요. 무슨 발정난 개도 아니고 사람이 책임감이라는 게 없니? 제 말에 남편도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남편 바람 필까봐 미행 다니는 거야? 네 꼬라지도 참 어지간히 불쌍하고 꼴사납다. 둘이서 그 난리를 치며 이혼해달라길래 뭐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네가 그랬지? 남편 마음도 못 잡고 사는 거 그거 내 탓이라고. 그러는 너는 참 퍽이나 저 인간 마음 잘 잡고 사는가 보네. 헤어지지 마.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인데 서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 참고로 나는 네 남편 같은 인간 트럭으로 주면 그 트럭째로 소각장에 갖다 버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더러운 오해 같은 거 하지 말고 고정수 저 인간 평생 잘 끼고 살아. 제 말에 상간녀도 부들부들거리고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남편도 입이 떡 벌어지고요. 저는 그 길로 화장실로 가 아이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말을 들은 전 남편도 충격 꽤나 받았는지 그 후로는 애 보러 온다는 말도 없더라고요. 아이가 연락해도 답장도 없고요. 아이도 아빠에게 너무 실망해서 이제는 안 보고 싶다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아이가 상처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해도 그런 최악의 아빠를 계속 보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은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잘 알려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제 남편하고 바람났는데도 오히려 저를 조롱하던 그 상간녀와 최소한의 의리와 책임감도 없던 인간 쓰레기 전 남편. 그 난리 부르스를 치고 둘이서 재혼까지 했다더니 그 인간들 지금 꼬라지야말로 참 볼만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아직도 여기저기 흘리면서 바람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상간녀는 첩이첩골 못 본다는 말처럼 행여나 남편놈이 바람필까봐 미행까지 다니는 것 같고요. 그 둘한테 딱 걸맞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당한 게 아니라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제 인생에 다시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고요.
많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를 잘 견디고 보란 듯이 잘 살아가는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